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창훈 도시정책과장님께서는 발언식으로 나오셔서 감사 목록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정창훈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가 많으신 송미찬 위원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공고사항, 부서별 공통사항과 소관별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으로 21쪽부터 23쪽까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입니다. 우리 부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3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08쪽부터 109쪽까지는 공고사항입니다. 공고사항은 모두 2건으로 난개발 및 재예방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강화 검토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기도 산지지역 개발행위 개선 및 계획적 관리 지침 중 우리시에 적합한 기준 수립을 위해 산지 임야 면적 및 경사도, 표고 등 자료 정리 중에 있으며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재산권 침해 여부 등 다방면으로 검토하여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용도지역 변경 검토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3년도 이후 추진 예정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용도지역 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이쪽 사업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0년도 3억 원 이상 사업은 총 2건으로 2040 안성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도시공간전략계획 수립 용역은 지난 6월 1일 용역계획을 완료하였으며 안성시 성장관리방안 수립 용역은 추진 일정에 맞춰 금년 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 경기도 감사 및 안성시 자체 감사부터 4쪽 민원 현장 방문 건의사항 추진 현황까지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 5쪽부터 8쪽까지 각종 위원회 운영 결과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2020년 7회를 개최하고 금년도에는 2회, 공동위원회는 2020년도에 6회, 금년도에는 1회 했고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는 2020년도 27회, 2021년도 금년에는 9회 개최하였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은 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11쪽부터 12쪽까지 부서별 업무 추진 집행 현황입니다. 안전도시국장 2020년도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는 6건, 기관운영 업무 추진비 21건 등 총 27건에 357만 6천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과 업무 추진비 집행 현황으로 2020년도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 8건, 부서운영 업무 추진비 12건 등 총 20건에 455만 4천 원을 사용하였으며 2021년도 현재 부서별 업무 추진비 3건에 39만 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3쪽 집단민원 현황 및 처리 결과입니다. 2020년도 집단민원 4건으로 도시계획도로 지정 건의 1건, 개발행위 반대 민원 2건, 도시계획 시설 폐지 및 재검토 요청 1건 등 모두 4건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2건으로 개발행위 허가 반대 민원, 교통 및 환경 관련 민원으로 인허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4쪽에서 16쪽까지 진정 및 민원, 불허 반려 처리 현황입니다. 진정 민원은 2020년도 5건, 2021년도 1건, 총 6건으로 개발행위 허가 4건, 지구단위 계획 1건, 도시계획도로 관련 1건입니다. 반려 민원은 2020년도 14건으로 보안사항 미이행 13건, 서면 심의 결과 부결 1건입니다. 2021년도에는 반려건이
6건으로 서면 심의 결과 부결 3건, 보안사항 미이행 3건입니다. 다음 인허가 민원사항 지시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17쪽 소관별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2021년 현재 우리시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시설은 총 117개소로 면적은 368만 7천 평방미터입니다. 개발 시 소요 예산은 4,605억이 예상되겠습니다. 2023년 자동 실효 예정인 도시계획시설은 사유재산권 보장을 위해 집행 가능성이 없는 시설은 과감히 폐지하도록 추진하고, 실행 가능한 시설은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사업예산 편성 및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골프장 조성과 관련하여 제기된 민원 및 조치 현황입니다. 히든팰리스 CC 관련 민원은 총 3건으로 주변 마을 피해 방지 방안과 진입도로 안전 예방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반영하는 것으로 사업자와 협의하였습니다. 또 하나, 동양마을 진입로 확장 요구사항은 농어촌도로 201호선 노선 지정을 완료되어 현재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행정 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18조 시가와 예정용지 지역별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현황 자료는 2030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도시지역에 배정된 시가와 예정용지 물량입니다. 아울러 금년 2040 안성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우리시 정책 방향 및 여건 변화에 따라 시가에 필요한 개발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부터 43쪽까지는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현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창훈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위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른 답변은 이해가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설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박상순 위원님. 우리 전년도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매년 저희가 1,800건에서 한 2,000건 가까이 정도 됩니다. 대부분 산지죠? 산지 개발이 이루어지는 거죠? 산지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지만 뭐 되게 꼭 그런 거는 아니고요. 네. 대규모 개발을 할 경우 뭐 산지가 요즘에 많이 신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일단 뭐 이거 전년도에도 권고를 했던 사항인데, 일단 기후 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문제가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네. 그런 상황에서 의회에서 권고를 한 다음에 이제 12월에 전년도 12월에 경기도가 무분별한 산지 개발 행위 개선을 위해서 그 관리 지침을 통보를 했지요. 좀 핵심적인 내용만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 안성시의 경우 그 평균 경사도를 개발에 대한 평균 경사도를 15도 이하로 해라. 그 다음에 그 표고는 해수면을 기준으로 해서 50m 미만은 130%로 하고, 그 다음에 50에서 100m까지는 110%, 그 다음에 100m에서 150m까지는 그냥 현행대로 하고, 그 다음에 150m에서 200m까지는 90%, 오히려 낮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200m 이상은 80%로 지침이 내려왔는데, 저희가
안성시 그 평균 전체 시 평균 경사도가 네. 20도입니다. 네. 근데 15도로 하게 되면 사실상 그 15도 이하로 되는 그 음면이 3개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그 평균 경사도를 저희도 뭐 좀 최근에 그 재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한 낮추는 거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 그 15도로 하는 건 사실상 부담스럽고요. 그다음에 표고 역시도 저희가 조사인 바로면은 그 100m 이하, 100m 이하가 안성 1, 2, 3 동지역 빼고 4개 면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차등을 좀 둬서 저희가 그 자료를 네. 의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이 만약 이걸 시행을 했을 경우에 각 네. 면에 그럼 우리 지역구에는 개발 가용지가 얼마나 되느냐 그 데이터를 지금 현재 우리 자료로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지금 좀 약간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요. 뭐 보니까 구리시 한 곳 빼고는 지금 나머지 지자체는 전혀 지금 이렇게 움직임이 그 조례를 개정한 곳은 아직까지 없나 봐요. 구리시에 같은 경우에도 종전부터 거의 기준에 맞게끔 시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뭐 이렇게 변화된 건 없었고요. 지금 경기도 시군 중에서 유일하게 구리시가 경기도 지침에 맞춰서 시행을 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우리 도시계획 조례 그동안 일단 경사도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산지법 준용에서는 25도 적용을 해왔던 거고요. 그렇죠? 이제 표고 대신에 기준지방구 500m 지금 적용을 해왔던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여튼 이거를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전체 읍면동마다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 임야 비율이 됐든 경사도가 됐든 뭐 전체로 다 이제 다른 상황에서 그 또 특히 최근에는 뭐 개발 압력이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높아지는 상황 여러 가지를 좀 고려하면은 좀 이 조례 역시 좀 앞으로 또 핵의 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불구하고 저는 기본적으로 여튼 산림은 여튼 시민들의 이제 공공 자산이다, 공공재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 미래 후손들을 위해서는 지금의 개발 속도가 됐든 면적이 됐든 이게 우리 사회가 어떻게 지탱 가능할 것인가의 기본 방향을 두고 한 번은 좀 심각하게 사회적인 결단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경기도의 지침의 기본 방향은 옳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조례 개정 역시 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이제 가축 제한 조례가 됐든 아니면 저는 뭐 그 의회 의원님이 발의를 통해서 뭐 처리가 됐습니다만 이제 태완강 문제가 됐건 이게 다 여튼 이제 가치적인 대립, 이해 충돌의 대립 뭐 이렇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 조례 같은 경우는 너무 길게 또 시간을 끌 이유는 별로 없을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객관적 기준의 데이터를 산출하는 것을 토대로 해서 네. 개정 조례안 만드시면은 그 우리 자치법규 관련 조례에 따르면은 조례 공청회를 열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한 2주 정도의 여튼 그 고지해서 여튼 공청회를 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좀 사회적인 그 합의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조례 공청회 좀 꼭 열었으면 좋겠고, 네. 그래서 좀 시민사회 공감대를 마련을 해서 좀 절차를 추진하는 것이 좀 타당하다는 좀 개인적인 견해를 좀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장기 및 집행 도시계획 시설인데요. 지금 현재 2023년 자동 실효 예정인 도시계획 시설이 한 몇 개 정도 돼요? 30개 했고요. 30개? 예, 대부분 도로가 도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네. 예, 나머지는 뭐 소규모 공원 뭐 그 정도. 아, 그렇습니까? 근데 우리 여기 이제 그 자동 실효 같은 대상이 되어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지금 이제 변화된 상황에서 실제로 어떤 필요한 시설인지 주변 여건 여러 가지 고려해갖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 단계별 같은 이제 집행 계획을 나름대로 총괄적으로 이렇게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단계별 우리 도시정책에서 갖고 있는 단계별 집행 계획하고 실제 매년 각 담당 부서 단위에서 올라오는 관련 예산하고 편성 시기가 굉장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도시계획 시설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여튼 일정 정도 중장기적으로 분류해갖고 2단계, 3단계로 분류해 놓은 게 갑자기 예산으로 들어오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전년도에도 그랬고. 그래서 이 계획 수립에 있어서는 관련 시가소하고 충분하게 좀 그 상의를 하셔야 되고요. 모든 여튼 시설 분야에 대해서 우리 그 도시계획과가 전부 현장을 인지하지는 못할 것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좀 담당 부서하고 네. 충분히 업무 연차하셔서 중장기 계획에 대한 단계별 실행 계획 부분은 총괄적으로 좀 세워주시고 네. 그것하고 여튼 우리 실무 단위의 그 관련 부서의 그 실질적인 실행 계획에 있어서의 갭을 조금 줄이셔야 될 걸로 네. 좀. 그래서 보고와 보여서. 관련해서요.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전반기하고 하반기에 두 차례 네네. 우리 단계별 집행 계획을 사업부서에다가 공문으로 통보를 하고 있고요. 네. 만약에 그 부득이 이제 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변경을 해서라도 이렇게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이제 이러한 도시계획 시설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비 사업들이 많아서 느닷없이 신규 사업으로 치고 들어올 경우에 전체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이 흔들리는 예가 적지 않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상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기존에 여튼 일차적으로 투자된 시설 사업 부분에 대한 완료 예정일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계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만큼의 신규 사업에 진입을 하게 되면 그것 역시도 지금 예산 투입의 불균형 문제가 초래하기 때문에 그 계획만큼은 좀 철저하게 수립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안정열 의원님. 예, 안정길 의원입니다. 아까 우리 이제 박상수 의원님이 그 얘기하셨는데, 우리 이제 표고 경사도가 이제 지금 25도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경기도 지침이 18도인가? 15도로 해라고 지침이 15도요, 15도. 시군마다 차등은 뒀는데 우리 안성시 그 경우에는 15도로 해라고. 우리 안성시 같은 그렇습니다. 경우에 네. 15도로 해라. 예, 그렇습니다. 그 안성시 같은 데를 15도로 하면은 개발할 때가 어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그 지금 안성시 전체 평균 경사도가 지금 19.8도로 저희가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네. 지금 10도 그러니까 15도 이하가 3개 면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이제 저희가 아까 그 정확한 가용지가 얼마나 나오는지 정확한 데이터가 있으면 그걸로 인해서 이제 저희가 탄력적으로 할 텐데 그 데이터 구하기가 지금 현재 저희 자료로 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그런 것 때문에 좀 늦어지고 지금 있습니다. 15도로 한다고 그러면 통보권을 할 데가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지금 25도로 해가지고 지금 개발행위를 했는데 15도라면은 아마
내가 알기로는 보옥에서부터 저쪽 그 일주까지 할 만한 데가 내가 보기에는 개발할 데가 없다고 보는데 그 뭐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뭐 저기 하면은 동북권은 아주 그냥 저 묵사발 만드는 거니까 그런 저기는 저 뭐 지침이 도에서 15도로 그냥 아주 못 박아서 내려와가지고 그런 물로도 우리가 그 뭐 조례 개정해가지고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 뭐 일주 같은 뭐 저기 저 동북권은 그냥 뭐 살림만 가지고 있으려는 건가? 아 개발을 해야지 뭐가 하다못해 지금 뭐 너무 난개발이라는 난개발을 할 수 있으면 해야지. 지금 뭐 동북권의 인구도 지금 줄어들고 모든 게 다 지금 그냥 뭐 폐쇄화가 지금 되고 있는데 그런 거라도 자꾸 내 가지고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 먹고 살고 또 뭐 외지에 있는 사람들 또 내려올 수 있는 사람들 내려오고 그렇게 해가지고 시장이 좀 형성이 되게끔 만들어놔야지 뭐 그냥 뭐 고도 뭐 저 표고 15도 해가지고 그냥 뭐 살림이나 하고 거기 뭐 저 우리 그냥 동북권은 그냥 살림만 제공해야 되는 그 뜻밖에 안 되니까 그 아예 저 조례 그 개정을 생각 하지 마시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하면은 그 우리가 그 저기 뭐요 그 저 속기 이런 식으로 뭐 적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남아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는 예. 그 속기를 하지 않고 네. 그냥 저희 담당자가 그러니까 녹취를 해서 그거를 이제 풀어서 이렇게 그러니까 회의록을 작성하고 있는데 예. 이 앞전에 저희가 그 추경 때 앞으로는 저희가 이제 그 전문 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공증기관에다가 의뢰를 했는다고 예산을 400만 원을 예산 편성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기록이 아마 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것도 그런 기록이 있긴 있는 거예요? 회의록에 대해서만 있습니다. 회의록, 그러니까 예, 회의일 그렇습니다. 때. 예, 그렇습니다. 뭐 누가 뭐 얘기하고 예, 그렇습니다. 누가 뭐 저기 한 거, 이제 그런 저기. 왜 그러냐면은 저기 제가 도시계획위원회 때 그 여기 저 광장식에서 앞에 1,500세대 그 아파트 저기 할 때 네네. 그때 이제 학교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학교, 초등학교. 네. 1,500세대가 나오면 초등학교 들어와야 된다는 거 아니야. 근데 그때 이제 교육청에서 이제 오잖아요. 교육청 그때 뭐 과장인가 국장인가 왔잖아요. 같이 네.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학교가 필요가 없다. 그 주위에 이제 초등학교가 많아서. 네. 그러니까 쉽게 여기 저 금강면 뭐요? 홍해 아파트 시기로 학교 없이 그 주변을 이렇게 이제 학교를 이제 사용해라고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했다고 그때 그 이제 과장인지 국장인지 그런 내용이 지금 있느냐 그거지. 그때 예. 그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예. 그게 이제 회의록으로는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중에 뭐 예. 쓸 때가 있으면 한번 내가 저 얘기를 해야 돼요. 한번. 알겠습니다. 여기 18페이지 이거 뭐 시가와 예정 용지에 뭐 위치는 일죽인데 생활권은 죽산이다. 죽산 이건 뭐예요 이거? 네? 시가와 예정 용지 있잖아요. 네. 18페이지. 네. 거기 보면은 뭐 옥산, 안양, 독일, 일원 이렇게 해가지고 안성 생활권은 안성인데 일죽 일원 해가지고 또 생활권은 죽산. 일죽 일원 죽산. 일죽 일원 죽산 이건 뭐예요? 저희가 그 도시 기본 계획의 생활권을 4개로 나누는데 예. 동구권 일주권역, 그다음에 안성 권역, 그다음에 그 서부 권역, 그다음에 그 북쪽에 있는 그 양 권역으로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 이제 권역별로 이렇게 표시를 그 인구 배분이라든가 시가 예정 용지를 권역별로 이렇게 나눠 놓고 있습니다. 이게 죽산 권역이라고 예, 하냐?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죽산 권역이라고 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냥 동북권 권역이라 그러지 왜 꼭 죽산 권역을? 과거에는 도시기본계획에 동북권역, 중북권역, 서북권역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네. 요즘은 지명을로서 이렇게 지명, 그럼 일죽 저기로 해야지 왜 죽산 걸로 해? 똑같은 거지. 그리고 의원님이 큰 대신 의미는 답변 좀 해주세요. 그 싸움을 저기 저
조작을 하는 거라니까 도시정책과에서도. 팀장님이 고상현 팀장님. 네. 한번 얘기해보자. 아니 이런 거는 내가 한번 얘기했는데 그 뭐 동부권, 서부권 이렇게 이게 뭐 죽상권이라 그러면 밀축 사람들이 또 알면은 또 뭐라 그래요. 그 이런 거 표시 잘해야 돼. 그래서 도시개발팀장 고상영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좀 생활권에 좀 이해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죽산 공도 이렇게 뭐 나눠진 거고요. 저희 그 도시기본계획상은 생활권별로 안성생활권하고 그리고 그 서부생활권, 동부생활권 공식적으로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예, 나눠져서 예. 생활권에면 동부, 서부 이렇게 해야지. 여기는 뭐 죽산, 뭐 거흥도, 안성 이렇게 써놓으니까 그러는 거지.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그러지 나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거 그리고 그전에 한번 그 뭐 도시계획 기본계획이 나왔는데 뭐 죽상권 해가지고 야중에 바꿨잖아요. 그 뭐 동부권역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꼭 죽산을 꼭 집어넣어가지고 말이야. 그 일축분들을 기분을 그냥 안 좋게 만들더라고. 그 일축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죽산보다 일축이 큰데 이게 죽산이 중간이라고 해서 뭐 죽산권역 자꾸 뭐 행정기관에서 유도를 하다 보니까 일축 같은 데서는 또 크기도 뭐 죽산보다 크고 인구도 한 1000여 명 많은데 한 700명 많은데 계속 죽산권이요. 그러니까 아예 죽산권을 빼고 동북권역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이런 거는 신중히 해서 이거 네. 딴 사람이 보고 그러면은 아니 일축면 일원인데 생활권은 죽산권이라고 그렇게 써놨으면은 이게 엊그저께 일축 방초초등학교 죽산권 이렇게 해가지고 난리 나는 거하고 비슷한 거요. 그러니까 이 문구 사용하는 거 잘 좀 해주셔. 알겠습니다. 예, 또 별거 아니고 가지고 이 오해를 가지고 있어. 우리 특히 이제는 죽산하고 이쪽하고는 화합이 좀 해구해야 되는데 옛날부터 격이 좀 있을까?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서로들 일축대로 클라르고 죽산대로 클라르고 또 죽산은 또 1, 2, 3주 중간이다 보니까 행정력이 근리하다 보니까 일축은 소외된 거 마냥 느껴지고 또 인구도 많고 그런데 그러니까 거기는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도계관이나 뭐 이런 이웃 있잖아요. 뭐 이천이나 음성이나 뭐 이렇게 이제 아니라 중심을 잡아가지고 어차피 또 일축 중심이 삼성도 일부 오고 뭐 율면도 일부 오고 설성도 일부 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또 마일들을 또 일축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데 이런 걸 자꾸 넣고 그러면은 조금 지역 간에 저기를 이제 부추기는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하니까 신중히 네네. 좀 생각을 해주셔서 표기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옛날에 휴게소를 죽산 휴게소라고 갖다 써놨다가 그냥 일축 이장단이 가가지고 그냥 트랙터에다 걸어가지고 그냥 내팽개쳤잖아. 똑같은 거예요. 또 죽산 사람들은 또 죽산을 또 집어넣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 저는 죽산 성지도 이제 이진터 성지 아니 원래요. 성지가 이진터 성지예요, 여기가. 근데 이제 죽산 성지라고 해서 돌에다 박아놨으니까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러지. 옛날 같은 것도 깨버린다 그래 또. 옛날에 우리 안성이 공도에다가 평택이라고 써놨다가 회장님이 가서 그냥 밤새도록 깨는 거 있었잖아 한번 평택을. 그런 아니 안성 땅에다 평택이라고 써놨으니 얼마나 성질이 나니까 그냥 밤새도록 가서 깨버렸잖아. 네, 하여간 잘 좀 해주시고 도시정책과에서 우리 이 부동산을 저희들이 동부권에 가면은 삼죽, 죽산, 일축 가면은 왜 동부권은 규제가 많으냐고 그런 거 왜 좀 못 풀어주느냐고 뭐 배감 이런 데는 많이 풀렸는데 왜 삼죽, 죽산 안 풀리냐고 그냥 맨날 이 부동산 하시는 분들의 얘기가 그 얘기요.
그래서 좀 풀 수 있으면은 좀 풀어주셔. 그러니까 과장이 푸는 건 아니지만은 기한을 잘 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풀 수 있는 쪽으로 해가지고 좀 많이 좀 풀어줘야지. 땅값도 좀 올라가고 그러지. 맨날 뭐 그러니까 이제 태양광이나 이런 데 들어와가지고 그냥 난리 나고 땅값이 싸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아마 그렇게 태양광 많이 들어온 면이 일중면 몇 개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땅값이 싸다는 그러니까 그냥 우죽순 들어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많이 좀 완화를 시켜줘서 뭐 작은 공장이라도 좀 많이 들어오고 이렇게 도시정책과에도 좀 신경 좀 쓰셔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유광철 의원님. 유광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네. 우리 안성이 이제 인구 30만 자족 도시를 만들자 그래서 2030 뭐 비전 이렇게 해가지고 계획도 많이 세우고 그랬는데 지금 뭐 아직도 20만을 못 넘고 있습니다, 과장님. 네. 그래서 우리 도시 정책과가 정말 우리 안성의 미래를 위해서는 우리 가장 저는 중요한 핵심과라고 핵심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 정책과의 과장님 또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들의 생각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이 어떻게 안성시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도시 정책을 이렇게 입안을 하고 이렇게 할 건가에 대해서 저는 우리 안성의 미래가 인구 30만 자족 도시가 가까울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네, 저희가 도시정책과는 어떻게 보면은 규제 부서지 어떤 뭐를 이렇게 풀어주고 하는 그런 부서는 사실상 아니거든요. 해당 용도 지역을 정해서 용도 지역에 맞는 행위를 하고 그 용도 지역에 맞게끔 하는 어떻게 보면 규제하는 부서인데 다만 이제 그 대규모 계획적 개발이라든가 그 개발이 합당하면 저희가 용도 지역 내지는 그 단지를 계획을 수립하는 건데 앞으로는 이제 저희가 그런 개발이 들어왔을 때 신청이 됐을 때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서 개발에 인허가에 수월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그런 측면에서 네. 제가 간단히 세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뭐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산지 전용의 이제 평균 경사도 이 경기도 지침 15도가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우리 과장님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도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성이 산림이 농지하고 비율을 해볼 때 50% 정도 되죠. 예, 맞습니다. 근데 우리 안성은 인근 평택이나 여주 이천에 비해서 산이 높고 또 촬영산맥이 이렇게 지나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안성에서는 늘 저 촬영산맥 서운성을 우리 안성의 자랑이로 이렇게 생각하고 후손에게 진짜 물려줄 큰 유산이라고 이렇게 저도 본연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근래에 들어와서 우리 안성이 미세먼지 최악의 도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거의 원인이 바로 저 촬영산맥이다. 이 서해 쪽 평택항 또 이 당진이나 저쪽이 서쪽에 있는 충남의 화력발전소 또 이렇게 북한 이제 중국에서 불어오는 이 서풍을 타고 오는 이 황사 미세먼지 등이 전부 이 촬영산맥에 걸려가지고 공기가 저쪽으로 빠져나가질 못함으로써 우리 안성이 이렇게 오면은 산도 높고 아주 수려하고 경관도 수려하고 정말 이렇게 자연 경관이 아주 정말 천혜의 아주 멋진 안성맞춤의 도시 이렇게 자긍심을 가지고 살았는데 오히려 저 산맥이 공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못하게 하고 미세먼지가 저기로 막히면서 우리 안성이 대한민국에서 미세먼지가 가장 나쁜 지역. 미세먼지가 나쁘다는 것은 공기질이 나쁘기 때문에 우리 건강하고 연결되고 미래에 우리 자손들이 과연 이곳에서 살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많이 해봅니다, 과장님. 이거는 관계가 없는 얘기지만은
그래서 이 산에 대한 어떤 공공성이 과거에는 굉장히 중요했지만은 현재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다. 저 촬영산맥의 터널을 인공 터널을 뚫어서 공기 흐름을 원활하게 해서 차라리 미세먼지가 저쪽 진천 쪽으로 빠져나가면은 우리 안성이 이렇게 미세먼지 최악의 도시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우리 안성에 산지 규제를 예를 들어서 경기도 지침의 15%를 따르게 되면은 우리 안성은 더 이상 개발할 데가 없다. 개발을 못하면은 인구 유입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시골 가면은 앞으로 5년, 10년 뒤면은 이 동네가 사라질 동네들이 많습니다. 사람이 없기 때문에 노인분들 돌아가시면은 동네가 사라지죠. 뭐 일본에서 어떤 유명한 작가가 쓴 뭐 지방 소멸 시대라는 책을 제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읽어봤는데 앞으로 심각하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안성은 산지 규제 평균 아까 우리 안성의 경사도가 20%라고 그랬는데 20도. 예. 예, 20도라고 그랬는데 이 규제를 경기도 조례를 적용을 시키고 그 지침을 만약에 우리 안성시가 따른다면은 우리 안성시의 미래는 없다라고 저는 이렇게 극단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정책과에서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계신데 산지 규제는 정말 신중해야 된다. 그리고 저는 오히려 난개발로 인해 가지고 재해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개발을 계획적으로 잘하면은 오히려 저는 재해 위험성이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그 동북권 수해 때 저도 가봤지만은 비가 그렇게 한꺼번에 폭포수처럼 많은 단시간 내에 많은 비가 왔을 때 그쪽에 골프장이 피해본 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골프장을 뭐 이렇게 잘했다는 게 아니고 골프장처럼 그렇게 계획적으로다가 잘 이렇게 산지 개발을 하면은 오히려 천지 재해에 대해서 위험성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본연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현대 시대에서는 지금 대한민국이 토목기술이 가장 발달된 나라 중에 한 나라다. 우리가 자부하는 게 토목기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성의 미래를 생각해서 이 산지 규제는 정말 좀 신중해야 된다. 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해서 말씀드리고 우리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을 좀 수렴하시고 또 안성의 미래에 대해서 정말 신중하게 조례 개정을 좀 이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지난번에 우리 지금 용역 중에 우리 고속도로 완충록지 네. 해제 용역을 하고 있죠. 그 지금 현재 그 불합리한 도시계획 시설 결정된 네. 거에 대해서 일부는 하고 있지만 원래는 그게 이제 그 사실상 그 재정비 때 해야 될 사항인데 네네네. 일부 이제 좀 시급한 사항은 대부분 다 포함시키지는 못하지만 몇 개 정도는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안에 이제 고속도로도 포함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고속도로 일부, 완충록지. 빠진 거.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하고 있다 이렇게 칭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고속도로에 뭐 국도도 있고 국지도도 있지 않습니까? 국도도 아마 완충록지가 있죠. 네. 예, 그 부분도 과장님 이거를 도시계획 재정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이 국도도 굉장히 완충록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재산상 불이익을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용역이 마무리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용역이 마무리가 돼서 이 국도를 넣지 못하더라도 다음번에라도 기회가 있으면은 도시계획 재정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이런 거는 우리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또 그런 측면에서 이 완충록지 해제는 우리가 도시계획 재정비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어떤 다른 그런 뭐 기회가 되면은 이것도 좀 해제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본연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검토할 거고 지금 현재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계획 시설 일부 정비는 사실상 용역비가 뭐 좀 한 7천만 원 정도 일부 몇 개를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정해놓고 시작을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몇 개 정말 전체가 해제가 됐는데 일부 좀 누락된 거 그런 거에 한해서 지금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연차적으로 해서 뭐 필요하면 용역비를 예산 편성을 해서라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예.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이제 건지지구가 네. 한 15년에서 17년, 근 20년 동안 이제 그 공동주택 공동주택 부지로다 이렇게 용도가 돼 있어가지고 사실 그쪽에 이제 그 재산권이라든가 이런 거를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예, 그래서 우리 이제 용도지역을 좀 바꿔야 되겠다, 바꿔주면 어떻겠느냐라고 이제 지난번 의회 때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건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저번에 연초에 그 주요 업무계획 보고회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저희가 당황지구하고 건지지구가 2009년도에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정이 돼서 지금 당황지구 같은 경우에는 6개 블록 중에서 지금 5개 블록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공동주택 사업 승인 내지는 그 인허가가 진행 중이고 공사 완료된 데도 있고요. 한 개 블록이 이제 1블록이 한 600세대 정도 되는 블록이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고요. 건지지구 같은 경우에는 3개 블록이 있는데 그 세대로 따지면 한 2000세대 정도로 되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그 장기간 이제 그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전면적으로 재정비를 해서 뭐 어떤 타당성 요령을 통해서 재정비를 해야 되겠다고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그걸 또 하겠다고 이렇게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좀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 당황지구, 건지지구에 옛날에 그 2009년도에 이렇게 지구단위에서 용도지역을 이렇게 해서 지금 공동주택 부지로 이렇게 네. 예, 해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안성의 다른 지역에 예, 공동주택 사업을 좀 이렇게 하려고 그래도 이 당황지구하고 건지지구 때문에 시에서도 다른 지역에 이렇게 허가를 내주면은 이 당황지구, 건지지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 당황지구, 건지지구 때문에 어떤 우리 안성의 공동주택 그 외 지역에서 민간 사업이 좀 활발하게 진행이 못 되고 좀 이렇게 침체되어 있지 않나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 당황 건지지구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시에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여기는 아파트라든가 이 계획 와서 하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허락을 했는데 그게 아직 개발 수요가 다 안 찬 상태에서 또 다른 지역을 우리가 그 공동주택 내지는 다른 걸 했을 경우에 여기는 영영 그 토지 가격 대비 뭐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걸 이제 우려를 해서 또 다른 지역을 이제 선정해서 개발하는 건 좀 타당하지 않다라고 저희가 검토한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게 그 건지지구가 좀 더 이상 이렇게 진척이 없을 경우에는 과감히 재정비하는 걸로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비를 네. 해서 용도지역을 바꿔주게 되면은 네. 예, 이제 다른 우리 안성 시내권에 네. 다른 지역의 공동주택 이렇게 민간 사업자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해오면은 그때는 어떻게 좀 하실 생각이세요? 건지지구에 대해서요? 아니 건지지구 외 지역에. 외 지역에요? 네. 그건 이제 외 지역에서 별도로 할 경우에는 이제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법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거는 해당 도시개발과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가 그거를 뭐 그럼 용도 지역을 그럼 상향해서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이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저는 뭐 우리 도시정책과나 도시개발과에서 잘 알아서 판단할 일이지만은 네. 그런 얘기들이 있고 또 우리가 인구 30만이 돼야 안성의 자족 도시가 될 수 있는데 인구가 유입이 되려면 공동주택 사업이 좀 활발하게 네.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한 20년 정도 지구 단위를 해서 이렇게 용도 지역을 해서 아파트는 공동주택은 당황지구하고 건지지구에서 해라. 네. 그러면은 그쪽에서 이제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땅값도 굉장히 비싸고 또 거기 있는 분들도 사실 공시지가가 높기 때문에 세금은 많이 내고 재산세는 많이 내고 뭐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묶여 있고 네, 뭐 이런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의의 피해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당황지구하고 건지지구를 그 공동주택 부지로다가 계속 갖고 갈 것인가 또 용도지역 변경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 그 당황지구 건지지구 외 지역에서 만약에 민간 사업자들이 공동주택 사업을 이렇게 하려고 우리 제안이 계속 들어왔을 때는 네.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를 계속 막을 것인가, 아니면은 합당하게 풀어줄 것인가,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또 도시개발과의 사업이 들어오더라도 우리 도시정책과에서 협의를 봐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리미리 좀 이렇게 대안을 좀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의원님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안정열 의원님.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계획관리 지역이 네. 그 일주 같은 경우에는 그 삼봉리 그 뒷산 그쪽으로 잡혀 있던데 그 왜 그쪽으로다 난 잡았는지 나는 알 수가 없어요. 거기 뭐 저 길도 없고 그냥 산 거기도 내가 보기에는 25도 이상은 되는 데다가 뭐 계획관리 지역 잡아놨는데 그 써먹지도 못하고 그냥 계획관리 지역에만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거 다시 뭐 일반 그 자연녹지 지역 이런 데로 이렇게 바꿀 수 없습니까? 그 도시지역, 계획관리 지역으로 자연녹지 지역으로 하는 건 도시지역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어려운 상황이고요. 네. 만약에 한다면은 뭐 보존관리나 생산관리 뭐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 계획관리 지역으로 잡을 때에는 그 토지 적성평가라는 게 있어요. 적성평가와 그 환경, 그 다음에 뭐 종합적으로 그 데이터에 의해서 이렇게 잡아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정확히 나중에 정확한 위치를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그 재정비 때 한번 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그냥 저기 맹지에다 갖다 잡아놔 맹지에다가. 그 맹지하고 아닌 거하고는 사실상 계획관리 지역하고 지정 여부하고는 살 연관성은 없습니다. 이제 상관없는데 네. 길 듭는 산에 갖다 그냥 계획관리 지역으로 떡하니 잡아놓고 그런 거를 일반 그 자연녹지 그 야산 이런 있잖아요. 네네. 그런 데다가 이렇게 잡아놔야 되는데 이제 그 높은 산에다가 그러니까 뭐 계획관리 지역은 있긴 있는데 써먹지도 못하는 계획관리 그런 거 잡아서 뭐했냐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일반 자연녹지 야산 쪽으로 네. 교환할 수 없느냐 그런 적이에요. 그리고 위치를 네. 나중에 한번 말씀해 주시면 네, 저희가 네, 네. 재정비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 우리 저기도 잘 알고 그러는데 내가 몇 번 그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안 된다 그러더라고. 안 되는 게요. 그랬어요. 안 되면 되게 해야지. 괜히 써먹지도 못하는 거 거기다 갖다 개발도 못하게 해놓고 계획관리 지역이 없으면 왜 계획관리 지역이 없느냐고 그런데 다 있는데 그러니까 저기 배감이나 이런 데 마냥 제대로 이렇게 개발할 수 있는 데다가 계획관리 지역을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냥 산에다 갖다가 떡하니 해놨으니 뭐 누가 개발하러 갈 사람도 없는 거고 그래서 한번 내가 여쭤보는 겁니다. 한번 네. 그 보시오 한번. 네, 알겠습니다. 예. 네. 네, 유원영 의원님. 네, 유원영 의원입니다. 이 중복된 거 생략하고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유광철 의원님이 설명을 아주 잘해주셨어요. 잘해주셔서 저는 제 지역구인 건지지구에 대해서만 뭐 당황동도 그렇지만 당황동은 이제 한 블록 남았다니까 어떻든 뭐 네. 잘 될 네. 것 같고 건지지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좀 그 과장님이 좀 정확하게 이렇게 보셔야 될 게 아까는 이제 그래도 누가 사업자분들이 이렇게 문의가 있다 그러는데 딴 데 할 데가 없으니까 문의를 하는 거예요. 제가 판단에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대부분 그런 시행사들이나 이런 큰 분들이 이제 알기를 아파트 사업하려고 안성을 두드려 보면은 이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당황 건지지가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쪽으로 유도라 그러면 좀 뭐지만 그쪽에 좀 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사업을. 근데 사업자들은 뭐가 계산이 맞아야 하잖아요. 근데 건지지구는 그게 안 된 지가 오래됐어요. 네. 오래됐고 그래서 이 아파트 사업하는 분들이 어쨌든 뭐 수익이 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분양해서 수익이 나야 밑지구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건지지구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는 거고 그래서 뭐 안 되는 걸 계속 붙잡고만 있고 용도지역 그냥 그대로 두어서 해지 안 해주고 그러면 딴 데 사업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 딴 지역으로 갈 수도 있고, 물론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평택 같은 경우는 거의 이 공공주택 용지 같은 게 포화 상태니까 이제 안성을 오는 경향도 있는데, 그거는 판단을 잘 네, 하셔가지고 알겠습니다. 괜히 꽁둠에도 놓치고 그러면 안 되니까. 네. 이게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건지지구는 대부분들 이렇게 전문가들이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왜 사업을 하고 싶은데 이미 지가가 너무 상승됐고, 그래서 딴 데라도 해서 우리 인구 늘 수 있는 게 있는데 그 건지지구나 이런 것 때문에 딴 사업자들이 이 사업 못하면 안 되니까 그런 걸 잘 판단하셔가지고 좀 너무 차일피일하지 말고 어느 이제 결정을 할 때가 왔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질의 또 다른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저도 다항지구 좀 얘기 좀 들을 때 너무 많은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뭘 말씀을 드릴지 못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비교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양 택지 개발하고 지금 공영 개발을 하는 다항지구하고 차이는 지금 비교 차이가 많이 나죠. 지금 아양 택지 개발은 지금 활발하게 팽창되고 있는데 다항지구는 되게 미지근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을 따져봤을 때는 과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창훈 도시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